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단어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사회주의인데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회주의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복잡하고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사람마다 또 세대마다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전혀 다를 텐데요. 여기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진짜 재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회주의 하면 덴마크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를 떠올리는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구소련을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똑같은 단어 하나가 이렇게까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다 같이 시간 여행을 좀 떠나야 합니다. 모든 게 시작됐던 19세기 초, 사회주의라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또 다른 거대한 생각에 대한 반격으로 처음 등장했거든요.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당시 시대 배경을 좀 보면요,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대였잖아요. 그 속에서 개인주의라는 개념이 막 떠오르는데 이걸 보는 시선이 꼭 곱지만은 않았어요. 마치 이 그림처럼 사람들이 다 제각각 흩어져서 어떤 연결고리도 없이 파편화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사회에 팽배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면서 나온 대안이 바로 사회주의였던 거예요. 흩어진 점들을 다시 연결하자. 이기적으로 경쟁만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사회적 정의를 생각하고 협동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바로 이런 아이디어였죠. 그리고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우리는 사회주의자다 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말이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간 겁니다. 이런 초기 사회주의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프랑스의 생시몽, 푸리에, 그리고 영국의 로버트 오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우리 한번 멋진 이상적인 공동체를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되게 선하고 이상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들의 접근 방식에 아주 강력한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태클이 사회주의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사회주의를 그냥 좋은 꿈이나 이상으로만 놔두지 않고 이걸 과학의 영역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두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1848년, 바로 이 책, 공산당 선언이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사회주의 논의의 판이 뒤집힙니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는 이전의 사회주의자들에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아, 그거 다 좋은 말인데 너무 순진한 꿈 아닙니까? 라고요. 이들이 봤을 때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은 사람들의 착한 마음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계급 간의 싸움, 즉 계급 투쟁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왜 굳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썼을까요? 당시 사회주의라는 말은 약간 뭐랄까 좀 교양 있는 중산층들이 하는 점잖은 개혁운동? 그런 이미지였대요.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우리는 그런 거랑은 근본적으로 달라. 우리는 진짜 뼈 빠지게 일하는 노동자 계급의 운동이야. 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론에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하필 과학이냐? 자기들이 두 개의 엄청난 과학적 발견을 해냈다고 주장했거든요. 첫째는 잉여 가치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자본주의는 노동자가 일해서 만든 가치를 자본가가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착취 구조라는 걸 마치 수학 공식처럼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사적 유물론. 이건 스케일이 더 큰데요. 역사는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그 법칙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문제점 때문에 반드시 망할 운명이라는 일종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었죠. 자, 이론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왔는데 이게 막상 복잡한 현실 정치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무대는 독일로 옮겨가 보죠. 그 당시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은 라살레라는 사람이 이끌었는데 이쪽은 일단 국가랑 손잡고 현실적인 개혁부터 하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마르크스 이론에 아주 충실하게 아니야, 우리는 원칙대로 계급 투쟁을 해야 해 라고 맞서고 있었죠. 서로 생각이 이렇게나 달랐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875년에 이 두 그룹이 극적으로 선을 잡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훗날 유럽 정치를 뒤흔드는 거대한 정당, 독일 사회민주당. 우리가 줄여서 SPD라고 부르는 바로 그 정당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합쳐지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그냥 이론으로만 싸웠는데 이제는 현실 정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이론 안에 처음부터 숨어있던 모순, 그 풀기 힘든 딜레마가 수면 위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을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1891년에 나온 에르푸르트 강령이라는 건데요. 딱 봐도 뭔가 좀 이상하죠? 한쪽 파트에서는 자본주의 타도 혁명을 외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 파트에서는 하루 8시간만 일하게 해주세요. 복지를 늘려주세요 같은 아주 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영혼이 같이 살고 있는 셈이었죠. 자, 여러분이 당시 SPD 당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머리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어차피 망할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눈앞의 노동자들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개혁을 너무 잘해서 자본주의가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혁명을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내부의 긴장감이 결국 수정주의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터져 나옵니다.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총대를 맨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지금 자본주의가 망해가고 있나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혁명이라는 최종 목표만 쳐다보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민주적인 개혁,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 주장한 겁니다. 운동이 모든 것이고 최종 목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생각을 딱 보여주죠. 당연히 당내에서는 난리가 났죠.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지키려던 카를 카우츠키 같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혁명이라는 심장을 포기하면 우리 운동은 그냥 시체다! 라면서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도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뭐냐면 입으로는 계속 혁명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혁명이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그냥 언젠가 올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일종의 혁명적 대기주의라고나 할까요? 자, 그럼 이 엄청나게 치열했던 논쟁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20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사회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공 때문에 마비되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SPD는 독일에서 가장 힘센 정당이 됐는데 정작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혁명 정당이니까 저 썩어 빠진 자본주의 정부에는 참여할 수 없어 라는 원칙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거죠. 결국 자기가 무너뜨려야 할 시스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어버린 정말 기가 막힌 역설에 빠지고 만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흐름을 한번 쭉 정리해볼까요? 처음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순수한 도덕적 이상으로 시작했죠. 그러다 마르크스를 만나면서 역사의 필연이라는 과학의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SPD라는 거대한 대중정당으로 현실적인 힘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힘 때문에 혁명이라는 이상과 개혁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사회주의는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모순에 갇혀버린 분열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으로 갈 것인가, 개혁으로 갈 것인가 하는 내부의 거대한 균열은요.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20세기를 피로 물들일 거대한 실험들, 즉 현실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전혀 다른 길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역사의 다음 장은 바로 이 분열이 낳은 거대한 실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